네, 문제 해결 능력 최종 정리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34페이지입니다. 자, 134페이지. 뭐 지금부터 설명드릴 건 어쨌든 그 정형화된 논리 유형은 아닌 그 나머지 애들 이제 이어서 볼 건데요. 134페이지에 150번은 이거 뭐 그 아마 피셋 뭐 어딘가의 기출 문제일 거예요. 가불병 나오면 다 그런 기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수리 퍼즐 문제라고 하는 건데 수리 퍼즐 문제도 종종 나오니까 연습하되 수리 퍼즐 문제 좀 풀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도 얘기했지만 이 문제 아마 민경채 같은 피셋 문제 기출일 거예요. 상황 판단 영역에서 이런 유형의 문제들 있으니까 좀 잘 찾아서 공부해 보시면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자, 해볼게요. 네, 네, 봅시다. 일단 찍으면 어떻게 찍을래요? 둘 중에 하나가 답이지 않을까? 자, 해보고 풀어봅시다. 자, 57명으로 구성되는 혁신 조직을 출범하고 구성은 10개의 조직. 조직의 개수 물어보니까 5명, 6명, 7명으로 된 조직의 개수를 X, Y, G라고 하면 다 더하면 10개겠죠? 10개인데 10개이고요. 자, 그 다음에 풀어보면 5명에서 7명으로 된 소조직을 만드는데 적어도 하나씩은 있어야 한다라고 하죠. 그러면 그냥 이렇게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수리 능력에서 얼마 전에 풀었던 거랑 관련된 건데 적어도 하나씩 이렇게 뭐 물건을 나눠줘야 된다, 기념품을 나눠줘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면 그냥 다 져놓고 시작하죠. 똑같이 이 소조직이 하나씩은 있다라고 그냥 가정하고 푸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이미 하나씩은 다 있어라고 가정하고 그 나머지만 따질 건데 하나씩 다 있다면 여기에 총 몇 명이에요? 18명이죠.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총 하나씩 들어갔으니까 얘네들이 총 7개이다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나머지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씩 조직이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한 조직씩은 다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애들 X, Y, G라고 하면 다 더하면 7개가 되겠죠. 자, 그때 자, 뭐 이런 수식 가능하겠네요. 5명씩이니까 이거 뭐 5X 6Y 얘가 아무래도 뭡니까? 18명 빼면 39명인가요? 네. 요렇게 놓고 풀면 되는 문제네요. 이렇게 놓고 푸는 건데 아무렴 미지수 하나를 좀 지워버리는 게 좋겠죠? 여기다가 6 곱하면 왜 하필 6으로 했을까? 왜 하필 6으로 했을까? 맞춰봐요. X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X는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X를 남겨놓고 싶은 거예요. Y랑 G를 지울 건데 6으로 해서 이렇게 빼야지 X가 바로 하나 남겠죠? 빼주면 X-G가 3. 자, 이렇게 되니까 X는 6이 될 거고요. 대충 이런 게 나오면 또는 G는 X 빼기 3 이런 게 나오면 이런 거 여기다 대입해요.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대입하면 X-3, 2X-3, -3 넘어가면 10, 2X 더하기 Y가 10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X랑 관련해서 X랑 Y, X랑 G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수식이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지죠? 이걸 이용해서 푸는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X가 5가 되면은 이게 10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여기에서
0이 되겠고 x가 6, 7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넘어가면 얘가 음수가 나와야겠죠? 말이 안 되니까 x의 최대값은 여기에서 5가 나오는 것 같고 여기서 대입해서 풀면 돼요. 여기서는요. 이 g의 최소값, x의 최소값을 찾는다고 하면 얘가 제일 작을 때겠죠? 얘가 0일 때. 얘가 0일 때 x는 최소한 3 이상일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풀면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실제로 아마 될 겁니다. 이게 다 우리가 규칙에 의해서 찾은 거니까 아마 다 되겠죠. 그래서 g가 0일 때 x가 3이고 x가 3이면 y는 4겠네요. 이런 게 가능한 거고 x가 5일 때 g는 2겠죠? 이렇게 가능합니다. y는 0이고 그래서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문제였는데 딱 실수하기 좋은 게 뭐예요? x는 3에서 5네 라고 이렇게 체크했죠 방금. 실수하기 딱 좋은 게 뭐예요? 정답 그래서 2번인가요? 여기 하나씩 처음에 빼놓은 거 있죠? 이걸 고려해야 되니까 이게 딱 실수하기 좋죠? 그래서 그것까지 고려해서 푸는 문제였습니다. 네, 정리할게요. 그래서 답은 얘인가? 얘겠죠? 자, 정리하면 수리 퍼즐 문제는 저는 사실 수학 문제라고 생각해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수식 정리하고 하는 이런 연습은 좀 필요하고 어떤 소재가 문제로 나오는지도 좀 접해볼 필요가 있으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상황 판단 영역, 민경채 상황 판단 영역 자주 풀어보면서 연습해 보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여러분들 149페이지인가요? 149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교재 잘 확인하시고 149페이지 분권 하신 분들은 두 번째 교재일 겁니다. 149페이지 네, 자 162번 연습 문제 162번입니다. 강의 시간에는 같이 안 풀었던 유형 같은데 그래서 한번 풀어볼 계획이고요. 성과 여러분들 이렇게 뭔가 등급을 체크해서 성과급을 계산하는 문제는 정말 빈출이거든요. 빈출 소재이기 때문에 그냥 요번에 한번 이렇게 복습할 때 한번 정리한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물론 제가 최종 정리할 거니까 풀이 시간을 많이 드리진 않을 거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풀지 정도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풀까요? 선택지를 보고 생각을 하라는 의미겠죠? 선택지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정확하게 계산을 아마 해야 할 거고요. 다만 일부분만 계산을 한다면 이렇게 10,000원 미만으로 나오는 부분 계산해봐야지 라는 생각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거 미리 써놓을게요. 선택지 1번부터 요 소수점의 숫자가 뭐가 들어가는지 1, 2, 0, 6, 9네요. 자, 해놓고 위에 내용 보면서 한번 볼게요. 네, 일단 위에 있는 내용을 좀 먼저 보면은 여기에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등급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기본급의 두 등급의 지급 비율을 곱하여 책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은 급수에 따라서 지급 비율이 나와 있고 기본급에다가 곱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곱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A는 직급이 1급이니까 1.3이죠. 기본급에다가 530만 원 곱하기 1.3 곱하기 평경점수가 95면은 이 회사에 얘가 에이스죠. 1.4. 자,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이 회사 에이스입니다. 자,
이거를 계산했을 때 얼마가 나오냐를 얘처럼 다른 애들 다 해서 더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는 어느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풀어야겠어요? 소수점 첫 번째 자리 숫자가 이렇게 다 다르니까 이걸 캐치한다라는 느낌으로 풀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어떻게 푸나요? 네, 예컨대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이런 거 날려버리면 자, 이렇게 소수점 아래에 점 하나 있고 4로 끝나니까 아마도 끝자리 계산하면은 소수점 첫 번째 자리 숫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339, 94, 36이니까 여기에서 어찌됐든 소수점 무엇점 6 이렇게 계산이 될 거예요. 이 6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자, B. 자, 제가 일단 수식을 먼저 정리해 볼게요. 자, B는 2등급. 420에다가 2등급. 1.3에 78점. 비전이 없어. 비전이 없어. 어떻게 얘는 이제 좀 있으면 책상 복도로 나가는 거죠. 죄송합니다. 자, 0.9. 자, 요거예요. 이거 암산이 되겠어. 암산이 아까처럼 하면 42 곱하기 13 곱하기 0.9면 아까처럼 하면 얼마일까요? 암산해 봅시다. 6, 9, 54. 4가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이미 0이 나와버리네요. 딱 떨어져요. 날려봐요, 그냥. 자, C. 안 보이니까 이제 좀 올립시다. C는 3급이니까 350만 원에다가 자 1.2 곱하게 되고 그 다음에 83점 B등급 1.05를 이렇게 곱하게 되네요. 여기에서 소수점이 얘는 조금 더 아래로 많이 내려가죠. 이런 애들 이제 조심해야 돼요. 계산이 조금 더 복잡합니다. 자, 일단 마저 하면 숫자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하는 거지만 이거 곱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20% 더하는 거니까 이게 20% 더하라는 뜻이잖아요. 70 더하는 거니까 420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놓고 보고 일단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 끝자리만 보고 싶으면 숫자를 좀 많이 변형해 봐요. 예를 들면 얘를 210 곱하기 2.1 이렇게 바꾸면 소수점이 하나만 남죠?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뭐가 나와요, 여기서? 안 나오나요? 정상이야, 안 나오는 거? 자, 한번 해봅시다. 정상이네요. 이게 350이었고, 3등급. 350이었고, 1.2 요거 곱하는 거면 20% 올라가고 5% 올라가는 거라고 이렇게 봐도 되죠. 사실 계산해도 돼요. 20% 올라가면 70 올라가는 거니까 420이고 이거의 5%가 얼마예요? 21이죠. 그래서 안 생기는데 아까처럼 이렇게 숫자 바꿔봤을 때도 아까 안 생기는 거 확인했었죠? 안 생겨요. 소수점 이하 자리가 안 생깁니다. 깔끔하게 떨어져요. 자, 그럼 D만 한번 해볼까요? 이제 드디어 D로서 이제 결정이 될 것 같은데 4등급 이게 뭐야? 4등급 경영 성과가 4등급이라는 거구나. 이 친구는 뭐 급여가 적으니까 봐줄 수 있죠. 자, 비전은 있어. 여러분들이 회사 들어가면 이런 케이스 아니겠어요? 뭣도 모르는데 나중에 일 잘하겠지. 약간 신입사원 느낌. 자, 이거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되죠? 어렵지 않으면 그냥 해도 돼요. 아까처럼 바꿀 필요 없이. 이렇게 곱하면 0.2가 뒤에 남겠죠? 자, 2번이 답이었습니다. 이렇게 푸는 게 풀 수도 있는데 요점은 자, 여러분들 계산 문제 풀 때 당연히 선택지가 이렇게 안 나오면 그냥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한 문제라도 더 풀기 위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객관식 문제는 계산 문제가 몇 개 나오다 보면 그 중에 뭐 한두 개는 이렇게 끝부분만, 일부분만 계산해도 답이 나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도 잘 챙겨서, 모든 문제가 다 그렇게 나온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거라도 잘 챙겨서 한 문제라도 더 풀 수 있으려면 이렇게 선택지 보고 필요한 부분 계산하는 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요. 자, 그 다음은 181페이지 봅시다. 좀 많이 넘어가네요. 181페이지. 자, 익숙한 유형이 나왔죠? 자, 일부러 좀 완전히 또 다른 색깔의 문제를 풀고 있는 건데, 자, 설명합니다. 조금 전에 풀었던 문제는 사실 선택지가 조금 다르게 나온다면 그냥 별 방법 없이 계산해야 되는 문제였죠. 그리고 계산 방법이 뭐 복잡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시간만 있으면 누구나 풀 수 있는 유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유형에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계산 과정을 조금 단축하는 그 정도밖에 없었던 문제였던 거예요, 애초에.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어때요? 자, 이런 유형의 문제는 어떻게 푸는지 방식만 알면 간단하게 풀 수 있지만 방식을 모르면 또 못 푸는 문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계산 연습 당연히 중요하지만 일부 유형은 어떻게 푸는지 방식만 알면 되는 애들이 있고, 그런 애들은 따로 표시를 잘 해두고 시험 전날 한번 체크하라고 했습니다. 자, 얼마 전에 기출되었어요. 한 번 더 이 유형이. 얼마 전에 모 회사 필기시험에 나왔습니다. 정말 최근에. 그만큼 종종 나온다는 거니까 기억하시고요. 풀어보겠습니다. 자, 기존에는 얘네를 A, B, C, D, E 요 순서대로 하고 있다라는 거고, 183번은 가장 효과적인 작업 순서가 뭐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문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작업들은 생산이 먼저고 그 다음이 검사예요. 그러니까 A 제품을 만든다, A, B 순서대로 만든다 그러면 얘네만 볼게요. A랑 B 이 제품을 순서대로 지금 만들겠다라고 하면 일단 생산 과정에서 A 먼저 12분 만들고 그 다음에 B 15분 동안 만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B의 생산이 마무리되는 시간이 몇 분이에요? 여기서부터 센다고 생각하면 12분 뒤에 15분짜리 시작하는 거니까 요거까지 마무리하는데 27분 걸리겠죠. 그 다음에 생산 다음에 검사를 하는 거니까 A 제품의 검사가 마무리되는 시간은 작업을 시작한 뒤로 21분이 지났을 때겠죠. 그 다음에 B의 요 검사를 진행하려면 일단 앞에서 진행하던 A가 끝나고 이 위에 있는 거 B 제품의 생산도 끝나야겠죠. 그러니까 얘는 바로 위에 있는 과정이랑 이 왼쪽에 있는 이 과정이 둘 다 끝나야지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21분 뒤에 이 작업이 끝난다 하더라도 아직 이게 생산이 안 끝났으니까 대기해야겠죠? 이렇게 대기하는 시간, 기계가 노는 시간을 유휴 시간이라고 해요. 유휴 시간을 줄이려면이 아니라 유휴 시간이 생기고, 그래서 얘는 27분 뒤에 6분 동안 해서 이거 마무리하는데 33분이 걸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시간 체크하는 거였어요. 문제는 기억나나요? 이렇게 체크하는 거였고, 183번은 그러면 유휴 시간을 뭔가 조금 줄여서 더 효율적으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순서가 뭐냐라는 질문인 거고, 그 하단에 있는 184번은 시간 계산하라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해볼게요. 183번은 기억나나요? 183번은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그 존슨의 규칙이라는 규칙을 이용해서 푸는 거였죠? 어떻게 푸는 거였나요? 생산이 먼저 검사가 나중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숫자 중에 제일 작은 걸 찾아요.
검사에서 체크가 되죠? C를 가장 뒤에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얘를 저 화살표 방향으로 날리라는 뜻이에요. C를 가장 나중에 5분, 4분 동안 이렇게 하라는 뜻이고요. C를 제외한 나머지 중에 숫자 제일 작은 거. 얘죠? 얘도 뒤로 보내야 돼요. 똑같이 검사에서 걸렸으니까. 그러니까 존슨의 규칙이라는 건 앞에서 한번 배운 내용인데 우리는 그냥 이 규칙대로 배열하면 돼요. 뒤에 B랑 C가 들어가야 되니까 5번이 답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이 규칙을 알면은 사실 문제풀이 끝나는 문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 시험 문제, 얘가 시험에 얼마나 자주 나오냐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 이외에 이 문제는 존슨의 법칙 알면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10초짜리인 거고 모르면 정답률이 정말 낮게 나오는 문제, 대표적인 문제예요. 단순하게 아냐 모르냐의 이유로 정답률이 또는 풀이 시간이 이렇게 극적으로 바뀌는 유형들. 이런 애들은 시험 보기 전날 보고 가라고요. 이런 애들을. 이거 나중에 까먹겠죠. 보고 가시고 그러면 저대로 하면 되겠죠 이제? 마저 하면 어쨌든 마저 보여드리면 그 다음 작은 숫자는 얘죠. 얘는 생산해서 걸렸죠? 앞쪽으로 보내야 돼요. 그래서 2가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A가 걸리고 A 뒤로 오니까 A 세 번째 그러면 남아있는 D가 두 번째겠죠. 그래서 이 숫자를 그냥 그대로 이렇게 써 보면 안 쓰고 그냥 이 위에서 계산해도 돼요. 자, 한번 184번을 위해서 184번 문제 한번 호로록 보면 기존의 작업 시간이랑 이렇게 바꿔서 작업할 때의 시간 차이 물어보죠? 자, 한번 할게요. 위에 보고서. 네,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존의 작업은 어떻게 합니까? 요거 27, 두 개 더하고, 요거랑 얘 더해서 32, 탱크에서 더해요. 더해서 21, 그 다음부터는 둘 중에 오래 걸리는 거 기준 33, 37이죠, 얘니까. 그 다음에 얘니까 59, 74. 이렇게 하는 거고요. 해볼게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게 결과는 똑같아요. 끝에는. 자, 여기 23. 자, 이렇게 되죠? 작업 순서를 바꿨을 때 이렇게 지금 15분 차이면 사실 엄청 큰 차이겠죠? 이 상황에서 이렇게 작업이 효율적으로 바뀌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푸는 건데 그냥 알면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 이론적 설명은 사실 앞에서 했으니까 나중에 보대에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지금 커리큘럼 따라오신 분들은 어떻게 이해하면 돼요? 지금 이거 다시 설명하는 거 제가 얘기하기 전에 알고 있었어요? 이 풀이 과정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시험장에서도 되겠죠. 근데 지금 딱 봤을 때 이거 뭐였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시험 보기 전날 그래서 한번 보고 가는 유형이라고 설명드린 겁니다. 자, 이런 애도 있었죠. 자, 한번 풀어봤고요. 그 다음은 246페이지로 넘어가세요. 246페이지. 자, 246페이지 거의 다 왔습니다. 봅시다. 네, 얘네 같아요. 자, 연습 문제 237, 238번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계산 문제고 지난번에는 안 풀어봤으니까 지금 한번 해볼 건데 특히 이제 자원관리에서 계산 문제를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 번 더 점검해 볼 겁니다. 246페이지 잠시만요. 네, 문제 한번 먼저 볼까요? 문제. 자, 여러분들 이런 문제 풀 때 대체로
자료 하나에 뭐 물론 한 문제 주는 경우도 있지만 자료 하나에 이렇게 두 문제 이상 엮어서 줄 때도 있어요. 그러면 문제 구성을 좀 먼저 보세요. 왜냐하면 예컨대 237번을 보니까 계산 이렇게 대충 해서 어떻게 하면은 간단하게 풀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238번을 풀 때 어차피 계산을 다시 해야 된다라면 이런 판단을 하겠죠? 어차피 얘는 간단하게 풀고 얘는 계산을 복잡하게 해야 돼. 어차피. 그러면 둘 다 풀 생각이면 어차피 해야 되는 거 그냥 처음부터 계산을 하고 둘 다 그냥 답을 내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는 거고,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가죠? 얘를 버리겠죠. 이런 취사 선택이 조금 필요하고, 자원관리 파트는 그런 선택을 누가 얼마나 잘하냐가 또 되게 핵심적인 능력이에요. 제가 이제 봉투 모의고사를 최근에 풀었어요. 저도 시간 딱 똑같이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시간 재고 풀었는데, 그 봉투 모의고사에서는 제가 85점을 받았거든요. 저도 시간 재고 푸니까 틀리는 문제들이 꽤 있죠. 저는 그래도 시간 안에 웬만하면 좀 다 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인데도 오랜만에 풀어서 그런지 좀 점수가 제 기준으로는 뭐 맞힐 수 있는 문제를 또 틀리기도 했으니까 뭐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로 이렇게 나와도 의사소통 능력, 그게 의수, 문, 자 이렇게 나와 있는 문제였는데, 자원관리 영역은 실제로 제가 이렇게 풀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서는 한 60점대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말은 여기서 웬만하면 다 맞았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자원관리는 어려워요. 애초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풀 문제 안 풀 문제 잘 골라서 50점 정도 목표로 해도 돼요. 자원관리 어려워요. 자원관리 어떻게 해야 빨리 풀어요. 이런 고민을 하기 전에 사실은 얘네들을 뭔가 이 앞부분에서 안정적으로 점수가 나오는지를 잘 살펴보세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취사 선택해서 풀란 얘기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런 전략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볼게요. 동복, 작업복, 상하이 세트 1000벌을 제작하려고 하고, 아래는 뭐예요? 138번. 동복과 마찬가지로 여기는 뭐죠? 하복도 이렇게 뭐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137번이랑 138번에서 우리가 체크하는 그 옷의 종류가 그냥 아예 다르죠. 연관성이 아예 없는 문제예요. 가끔은 연관성이 있는 문제가 나온다고 했어요. 연관성이 아예 없는 문제니까 그냥 별개로 보겠습니다. 자, 237번. 정신 똑바로 차리면 1번 안 고르겠죠? 자, 이런 유형인데, 어쨌든 우리가 봤을 때 가격은 물론 얘가 답일 수도 있어요.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계산을 해서 내는 문제면 1번이 답일 수도 있죠. 근데 뭐 4,500만 원이 왠지 답일 것 같은 느낌은 같대. 자, 어쨌든 가격은 4220 아니면 4500입니다. 자, 다른 애들은 다 골고루 나와 있으니까 이제 요거 가지고 동복, 작업복, 상하이 세트 1000벌 한번 봅시다. 자, 앞에 나와 있는 내용 한번 볼게요. 자, 237번에서는 동복 얘기니까 아랫부분만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표 2랑 표 3. 자, 요 내용이었어요. 자, 위에 나와 있는 게 동복이에요. 자, 작업복 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봅시다. 보시면 패딩 제작 가능, 세트로 구매할 때 얼마 할인, 뭐 이런 내용 나와 있죠. 이런 내용들 나와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결국엔 얘네들이 몇 % 할인되는 건지 그 비율을 따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000벌을 구입하는데 어차피 지금 이게 100벌당이니까 정확하게 딱 떨어지죠. 그럼 결국에는 할인율이 얼마냐? 따지고 보면 할인율이 몇 % 정도냐? 라는 걸 비교하면 그냥 간단하게 풀릴 문제인 거죠. 자, 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A사는 5만 원이에요, 기본. 그런데 100벌 이상, 세트로 100벌 구매할 시 이만큼 할인이니까 이렇게 딱 지워버리면
한 벌에 3,000원 꼴로 할인되는 거죠. 그러니까 A사는 한 벌에 47,000원 꼴인 거예요. B사는요? 할인되는 내용은 없어요. 그죠? 자, 이렇게 두 개 확인하면 사실 여기서 답 나와야겠죠? A사는 일단 아니고 B사가 45,000원인 꼴이면 1000벌 사면 얘가 4,500만 원 딱 떨어지죠. 그럼 굳이 237번에서 가격이 4,500만 원으로 제시되어 있으면 B사가 지금 4,500만 원인 걸 내가 확인했는데 다른 애들 확인할 필요 있어요? 없죠?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8페이지 봅시다. 238 죄송합니다. 238번. 얘는 하복 세트를 1000벌 하고 반팔, 상의 반팔을 또 1000벌 추가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모두 같은 제조사에서 사라고 하고요. 품질 따지지 말고 싼 곳으로 해라고 하네요. 그러면 위에 요 내용 중에서 일단 반팔 작업이 가능한 얘네 둘 중에 하나이겠죠. 그죠? 자, 그래서 둘만 이제 비교를 하면 되는 문제였는데 특별히 이제 뭐 C랑 D에서 더 다르게 풀 그런 건 없는 문제니까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 풀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그냥 빠르게 해볼까요? 어차피 얘네는 누구인 거를 고르라가 아니라 가격을 고르는 문제니까 결국엔 다 해야 되네요. C사에서 하복 작업복을 여러분들 상하이 세트로 사면 얼마예요? 1000벌 사면 이거 할인이 있나요? 10% 할인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냥 이렇게 계산해요. 요것도 4,500만 원에다가 계산 미리 하지 마요. 10% 할인이면 나중에 450만 원 여기서 까는 거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반팔 제작할 시 얼마예요? 반팔 5,000원 할인이니까 2만 원이겠죠? 2만 원. 2만 원짜리 1000벌 하면 2천만 원 될 거네요. 이렇게 하고 나중에 보면은 6천 이렇게 나오겠네요. 맞나요? 자, 그러면 선택지 보면 이것도 계산 더 할 필요 없네. 얘가 5번 제일 작은 숫자니까 여기서 끝나죠? 네, 선택지 보시면 제일 작은 숫자가 나와 버렸으니까 여기서 계산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는 문제였습니다. 어쨌든 계산 문제, 모든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렇게 간단한 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제도 있는데 할인율, 정리하자면 할인율, 뭐 A, B, C, D 이렇게 있고 할인율이 적용되는 문제, 대놓고 퍼센트로 나오는 애도 있고 얼마 사면 얼마 할인해 주겠다 절대적인 금액을 할인해 주는 애도 있어요. 그 절대적인 금액을 할인해 주는 애들도 뭐 비율로 바꿔서 비교를 해도 좋고 비율로 할인해 주는 애들이 결국에는 그러면 하나에 얼마 꼴인데 라는 식으로 절대적인 수치로 바꿔서 비교를 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렇게 한 벌당 얼마 꼴인지 좀 이런 식으로 체크해서 푸시면 될 유형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엔 자, 어떤 문제를 풀어볼 거냐? 241번 한번 볼까요? 241번. 자, 요 문제는 여러분들 한번 풀어봅시다. 시간 드릴게요. 강의 시간에 안 풀어봤던 건데 풀어보세요. 이 버스 평균 버스 대기 시간 6에 약간 여러분들이 이거 뭐지? 싶으실 수 있어요.
네, 자, 같이 봅시다. 여기서는, 물론 이거는 문제 자체는 단순해요. 뭐냐면, 정류장 한 개당 정차 시간이 1분이니까, 예컨대, 뭐, 17번 버스는 정류장의 개수만큼 13분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노선의 길이가 나와요. 노선의 길이가 나와가지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눈치채셨겠지만 1시간에 60km 가는 거면 그냥 얘도 27분 걸리고 24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선의 길이도 그냥 더하게 돼요. 그 다음에 배차 간격 나와 있고 평균 버스 대기 시간이라는 말이 나와 있고 살짝 불친절한데 배차 간격이 10분이면 내가 바로 눈앞에서 버스 하나 놓치면 10분 기다리는 거고 운 좋게 내가 딱 오자마자 버스가 올 수도 있죠. 그쵸? 내가 이 10분이라는 시간 중에 언제 도착할지 모르니까 0분 기다릴 수도 있고 10분 기다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평균 5분 대기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보란 얘기예요. 약간 불친절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게 45분 걸리는 건데 자, 물론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어렵지 않고 비교하는 문제지만 약간 다른 관점에서 그냥 문제를 볼게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 마찬가지로 3가지 제한 조건이 이렇게 나오고 뭐 이거보다 더 복잡한 방식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저는 이거 물론 시간이 되면 그냥 풀겠지만 시간이 안 될 때 조금 빠르게 답을 고르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들 이 첫 번째 조건 여기 나와 있는 게 전부 다 짧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빨리 풀고 싶을 때 좀 정답률을 포기하더라도 빨리 풀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제일 큰 거 얘 배제하고 여기서 제일 긴 거 얘 배제하고 제일 긴 거 배제한 다음에 이 둘만 비교해서 그냥 답을 내요. 빨리 풀고 싶을 때. 무슨 말이냐면 조건이 3개가 나왔죠. 3개든 뭐든 어떤 조건이 이렇게 제시가 됐어요. 얘도 좋아야 되고 쟤도 좋아야 되고 쟤도 좋아야 돼. 여러 가지 조건이 주어지는데 그 중에서 극단으로 뭔가 제일 안 좋은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뭔가 결국엔 다른 요소 때문에 뭔가 최적의 선택이 될 가능성은 되게 낮아요. 낮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대체로 좀 빨리 풀고 싶을 때는 좀 극단에 마지막에 치우친 그런 애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그냥 배제하고 풉니다. 이런 뭐 접근이나 이런 판단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뭔가 극적인 순간에 뭔가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요소도 체크해 두세요. 자, 이 이후의 내용은 이 계산 문제 이후의 내용은 최근에 강의를 진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 최종 정리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뭐 수학 분석 얘기를 하는 것도 웃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저희가 해볼 거고요. 마무리를 하자면 문제 해결 능력이든 자원 관리든 여러 종류의 문제가 나와요. 결국 어떤 문제를 내가 얼마나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서 연습을 어느 정도 목표치를 어느 정도로 잡고 공부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이 여러분들이 되게 현명하게 잘 된다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편하게 공부하면서도 더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똑같이 10시간 앉아서 공부한다라고 해도 어떤 분들은 좀 미련하게 공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안 해도 될 거, 또는 그냥 가볍게 체크하고 넘어가면 될 거를 너무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이는 시간과 노력에 비해서 효율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게 문제 유형에 따라서 결국엔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뤄줘야 되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연결이 되는 거니까 늘 현명하게 판단해서 학습하시고요. 제가 그동안 강의하면서 강조했던 게 있고, 대충 넘어가라고 얘기했던 게 있을 거고, 시험 보기 전날 보라고 한 것도 있고, 이런 문제는 풀지 말라고 얘기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제 해결 능력 최종 정리하는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